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쭉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조용한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조용하지 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서 마음도 좀 다잡아보도록 하죠. 자, 1위부터 5위 중에 1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방산 조선을 오랜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수급적인 요인을 기인한 건지 여기서부터 오늘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산주가 장 초반부터 움직임 먼저 나왔는데요. 김대성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이게 그냥 가장 큰 틀에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쪽이 많이 올랐고 투자 대안이 없을 때 자금이 유입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건지 아니면 뚜렷한 트리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쪽에 대한 오늘의 강세 요인부터 설명을 좀 받고 싶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지금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산주 혹은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단 수급의 공백이 느껴질 만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다들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처럼 사실 지수가 좀 밀릴 땐 오히려 기존의 주도주로 수급이 다시 쏠리는 현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또 공교롭게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방산 쪽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저는 많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강조드렸던 기업이 크게 두 기업이 있어요. 휴니드라고 하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코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대형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의 반복.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유럽에서의 어떤 수주 공시가 아닌 이상해야 그들이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랠리가 저는 다시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반대 입장으로 대형주들이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추주 잔고들을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휴니드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벌써 2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보잉인데 간밤에 미국에서 보잉의 주가가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저는 방산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산주들은 실적 문제 없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산은 저는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은 지난주와 저는 그대로 기조가 같습니다. 삼성, 중공업만 바라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힌트 주신 것 중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부분을 미국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 커졌다도 같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종목의 흐름이 나왔는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풍산을 좀 잡고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최근에 워낙 시장에서 리포트 효과가 큰데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목표 주가가 정말 많이 상향 조정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15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8만 원 선에서 이렇게 상향이 조정이 됐다라고 조정 폭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풍산의 리포트의 영향력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증시가 여러 계속 호재가 나오면서 거기에 좀 더해지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풍산이 14% 엄청 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어저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트리거가 나오면 한 10%, 15%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K2전차가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만히 창고에 박아놓지 않잖아요. 계속 시험 운정할 것이고 또 포사격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꾸준한 매출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총알하고 이 포탄하고는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가격도 완전 다르겠죠. 어느 쪽이 더 비싸고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포탄이 더 비싼데 포탄이군요. 포탄 하나가 총 한 수천 발 가격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들어가는 구리 양도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풍산이 대부분 다 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매출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방산주인데 오르는 것은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냥 무상 공급이 아니죠, 이제는. 나토에 판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어저께 미국 방산주들이 좋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국내 기업들이 뭐 같이 좀 이게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쨌든 방산주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연속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방산이 가면서 조선도 같이 움직여서 조방원의 시대로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지주사 쪽 쉬어가니까 이쪽이 일시적으로 몰리나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계실까요? 시장은 계속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크게 오르면 한쪽은 좀 쉬어주고, 또 대신에 한쪽이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쪽이 올라와 주면서 그 조정을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상승을 이어가는 패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방원이 같은 한 팀이 되는 것이고, 상법 관련된 쪽이 약간 반도체랑 묶이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인데, 어저께는 상법 관련된 쪽이 상당히 강했었고,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한 1, 2%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오늘 조방원 쪽으로 해서 주가를 좀 방어하거나 오히려 더 상승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조정 시에 우리가 약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한다 그러면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여전히 상법이라든지 혹은 지주사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 이쪽이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조선 방사는 사실 조선주는 약간 기간 조정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는 좀 매도.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풍산같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는 저는 조정시 분할매수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쪽을 우선시해서 봐주셨어요. 저의 키워드 잠시 후 정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전략 이야기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굵직한 종목 그 뉴스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2위는 AI 전력 기기로 묶어봤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엔비디아발 뉴스도 영향력이 있어서 반도체 이야기 시작하면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로 좀 뻗어나갈까 합니다. 젠슨항 CEO의 일정의 주목도를 높여야 할까요? 이게 궁금한데요.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속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쪽이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 다 가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삼성이 가는 날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이슈 때문인지 또 한 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인지 1%면 미약하지만 또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삼성전자에게는 굴욕 아닌 굴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통과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납품하고 있든, 그러니까 중국으로 납품할 수 있는 사양은 고부가 가치 사양이 아니라 저사양입니다. 근데 그걸 삼성이랑 경쟁 구도로 보는 그런데 거니까. 이제 여기서 반응하는 게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선두 피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위단에서 조금은 사양이 낮은 쪽에 집중이 되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으로 보는 날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제 속상한데, 그래도 이런 걸 잘해야 저는 고부가치 제품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가 나온 뉴스에 좀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부합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뉴스에 SK하이닉스가 반응을 했다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더 강하게 탄력을 이어갔어야 됐습니다. 왜냐, 북미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 플러스 중국 쪽도 SK하이닉스의 힘이 커져나간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뉴스에 삼성전자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저사양의 제품에만 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나온 뉴스를 잘 살펴보면 아쉬운 게 뭐가 있느냐, 저사양이다 보니까 HBM의 가장 큰 장점인 영업이익률이 해당 제품은 그렇게 또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HB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 잠정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나라는 생각이 든 그런 뉴스라서 사실 달갑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자칫 SK하이닉스도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리고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좀 프리장에서 올라오곤 있지만 간밤 미증시에서 테크주들의 조정이 깊었어요. 맞아요. 마이크론도 조정이 깊었었고 퀄컴, AMD, 인텔, 엔비디아, 애플 대다수의 이제 테크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 속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렇게 1% 정도 올라와 준 것은 정말 저는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이제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두 가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HBM 저사양이 아니라 고부가치 제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올해가 되었든 내년에 되었든 어느 시점에는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만 잘 정리를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7만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AI, 데이터 센터 이 키워드와 연동해서 삼성전자가 당분간 움직일 수 있는 그 틈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전력 이야기 나오는데 저 같아서 삼성전자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성중공업, H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이 워낙 더 좋아 보이는 지금 현재 시장이라서 그런데 가격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개인 성향 그리고 포트의 상황에 따라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의 시장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전력기기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그럼 전력기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지 뭐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금 가득 달려있는 시장이라서 궁금합니다. 메타 쪽에서 대규모 투자한다,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전력기기가 가잖아요. 네. 또 효성중공업이 어제 100만 원 황제주가 됐어요. 방산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전력주에 대한 메리트 평가가 조금은 헷갈립니다.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은 전력주 중에서 지금 잘 가는 기업이 효성중공업 그리고 네. 일진전기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나머지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시원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았을 때 다시 주가가 제자리에 있는 그쵸?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 제법 강하게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을 주는 정도의 흐름들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이제 변압기 쪽은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비용 증가라든지 재고로 부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2분기 실적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뭐 항상 이렇게 기간 조정 이후에는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좀 방법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이에요.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가총액을 따지면은 아직 10조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18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수주 잔고라든지 또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효성중공업, 또 일진전기, 또 일진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죠. 케이블 쪽도 수익성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종목 꼽아서 이야기해보죠. 김재수 본부장님, 네. 한국전력 한번 살펴볼까 봐요. 내수의 모멘텀 한다면 오늘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전력이 장 초반엔 가겠다가 또 힘이 어느 정도 빠진 모습이라서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 영역에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누진세 완화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한국전력에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오전에 나왔던 뉴스긴 해서 이걸 적용해서 봐야 되는 건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신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또 복잡해진 셈법이 적용되는 게 한국전력인 것 같아요. 기업의 주가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쉽사리 인상을 할 수도 없는 현재의 지금 흐름.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한국전력의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면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뉴스들이 많지만 최근에 워낙 시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우리가 보던 한국전력의 평균 가격대는 2만 원 초중반대였거든요. 많이 내렸죠. 지금 보면 3만 원 후반대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토대로 한국전력을 투자 전략 짜시기에는 굉장히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케이블 쪽 관련 기업들이 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이야기도 해상 케이블이 결국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케이블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지만 해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육상 케이블보다 단가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선 일진전기도 그랬겠지만 대한전선, 네. 대원전선, LS 마린 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을 저는 보는 게 오히려 한국전력처럼 유틸리티적인 부분 그리고 지수의 방어적인 부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올해 6월 달에 보여주셨던 그들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과거의 한국전력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한국전력은 팩트적으로 분기, 연간 재무제표를 봤을 땐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해상 케이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AI 필두로 해서 전력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는 조금 더 끌고 가볼 겁니다. 원전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주 가시화라는 포인트로 움직임이 가속화되곤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는 무엇일지 여기에서 좀 출발을 해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조방하고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오늘 너무나도 리포트 많이 나오고 동반해서 원전 성격의 건설도 올라서 영향력이 확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치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으로 보면 비싸다는 시선도 많지만 또 쉬어가기도 해서 한번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주가가 비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가가 비싸면 엔비디아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의 사업이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이냐라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좀 급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SMR 쪽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 좀 재편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SMR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사실 전 세계에서 SMR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제작 능력이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을 손꼽에 꼽아봐라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가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SMR 관련돼서 기승전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약간 원전의 파운더리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기업이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싼 것인 거지,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렇게 기간주용을 줄 때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좀 1차 진입도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원전 기자재 쪽은 아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이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가치 조정폭이 더욱더 깊었던 원전 하단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다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기업은 약간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치고 나갈 때 이들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진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진입하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의미에 또 무게를 많이 실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두산 에너빌리티 네. 중심으로 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고공행진할 때 사실은 그 중소형주가 아니라
옆다리로 가서 저희가 삼성물산과 같이 건설주인데 SMR 성격 있는 쪽을 이게 더 연결고리가 깊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떤 위치인지 궁금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만 볼까요? 아니면 건설까지 묶어도 많은 타이밍이 될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봐도 되는데,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건설주를 봤던 건 뭐냐면 SMR이 되었든 대형 원전이 되었든 모든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되 건설주도 봐도 되고 그다음 부품사들도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 같이 올라갔다가 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등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군들은 안 움직이고 두 종목만 움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봐야 되는 게 맞는가? 결국 이 두 종목이 더 올라가야 그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군들,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종목군들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원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네. 원전이 좋다고 할 때 있지만 또 가끔 가다 보면 원전 부정적인 뉴스 나올 때 있죠.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계속 잘 쓰고 있는 듯 하지만 또 트럼프가 또 불편한 이야기 할 때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원전까지 포함해서 풍력과 태양광은 조정 시에 천천히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트럼프 정부 혹은 AI의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오늘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폴리실리콘 관세를 주는지 마는지 이게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조정권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불편한 뉴스가 나오고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오히려 이 신재생주 내에서의 매수 타이밍일까요? 저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셔도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개장 때. 지금 우리나라가 요 며칠 굉장히 더웠죠. 그러니까 네. 어제 오늘은 이제 비가 오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 사용량 아마 다들 집에서 틀고 계실 텐데 보통 그렇게 에어컨 틀면 우리나라는 저녁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전력 블랙아웃 우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올해는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 없었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기가와트 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쓴 만큼 반대로 태양광 패널이 달궈져서 태양광 에너지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드디어 개화하기 시작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정은 기회로 보시는 게 순위를 매겨보자면 당연히 원전이 맨 앞단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뒷단에서 태양광이 좋냐 풍력이 좋냐라고 봤을 땐 태양광 쪽은 저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요소가 많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요인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약에 대해서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걸까요? 지금 코스닥이 강합니다.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신약과 카테고리, 묶이는 종목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비만 중심으로도 매수세를 강화해주고 있어서 펩트론, ABL 바이오, 지금 파마리서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점검 좀 해보도록 하죠. 유창희 본부장님, 신약의 키워드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약바이오가 빛날 시점이 지금인가요? 코스닥에서 상승이 뚜렷하게 지금 오후에 나타나는데 펩트론도 19%나 오르고 있고요. 두 자릿대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을 쭉쭉 보니까 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7월 달에 소리 소문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오늘도 5% 오르면서 결국엔 신고가, 작년 11월, 올 3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큰 기업이. 그리고 ABL 바이오도 한 10% 이상, 그리고 말씀하신 펩트론도 한 10% 이상. 리게캠 바이오도 오늘 아주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플랫폼 쪽 기업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술력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반기 뭐 이번 달은 아니겠지만
뭐 9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높고 다음 달 한은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또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투심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또 가을로 갈수록 또 바이오주가 강했었던 전통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보면은 비싸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아까 알테오젠 거의 1년 만에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작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이제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결국엔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들 기업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조금은 편입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창희 본부장이 오늘 유독 강한 쪽이 비만 키워드거든요. 워낙 이쪽은 변동성도 크지만 수익률 한다면 정말 불같이 저희가 언급을 하기도 했던 종목이잖아요. 이 키워드만 놓고 본다면 매력도 어느 정도예요? 일단 팩트론이 이제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1112하고 약간의 실망감이 나오면서 6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바로 한 달 반 만에 회복을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론이 치고 나간다라면 비만 치료제 쪽도 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또 CMO, CDMO는 좀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전 만약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면 그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플랫폼, 그다음에 CDMO, 그다음에 비만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능성 있게 시선을 둬야 된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하네요. 추가로 여기서 이야기 좀 해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어제까지는 저희가 화장품 미용한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몰린 영향인지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신고가 종목 한다면 원택도 있고요. 여기도 비슷한 결로 볼 수 있나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오늘 또 한 번 쇼틱이 나오고 있어서 좀 시각 좀 공유해 주세요. 메리트는요? 퍼마 리서치 때문에 이쪽이 참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원택은 사실 여기저기 손을 많이 안 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원택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데 해당 섹터의 지금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APR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PR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정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풍향계는 APR을 봐야 되는데 이 풍향계가 자칫 살짝 멈추거나 약간의 방향성의 좀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되면 낙수 효과를 좀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분들은 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좋은데 좋은 것도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너무 공격적으로 붙기에는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 생겼기에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의장의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7월 금리, 9월 금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방향성은 똑같죠. 시기는 좀 다르더라도 올해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저는 이제는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을 계속 보기보단 하반기에 새롭게 주도할 업종을 본다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가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화장품주들은 이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저는 조금씩 챙겨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 포인트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서 제약바이오 내 원픽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실적하면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픽 공개해 주시면서 포인트 짚어주세요. 전통 제약바이오는 아닌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다 보니 JVM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약을 자동화로 이제 기계를 돌려서 이제 만들어주는 설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AI니 뭐니 결국 소프트웨어가 되었든 어떤 장비가 되었든 로봇이 되었든 국내에서만 잘 팔리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북미 시장 쪽에서 얼마만큼의 침투력
소화력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JVM이 만드는 유형의 장비는 이미 북미 쪽에서 진출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내고 있다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갈 때 같이 얹혀서 가면 워낙 좋고요. 또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로봇 갈 때도 붙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서 JVM 같은 경우에는 2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32,000원대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정책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언급할 때 유창해 본부장님께서 이 상법 관련된 종목에서 전략 이야기 추가로 공유해 주신다라고 예고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좀 숨고르는 지주사 이쪽 많거든요. 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계신지요? 뭐 지주사 쪽은 뭐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SK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네. CJ도 어저께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매력도는 좀 있다. 뭐 올리브 영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주사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게 보는 게 맞고, 금융 쪽에 대해서는 뭐 오늘도 뭐 큰 조정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은행주라든지 뭐 증권주도 약간 조정이 나오면,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올랐던 삼성화재가 지금 7%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옆으로 행보하면서 야금야금 살짝 주는 척 하다가 또 이제 올라갔을 때가 문제인데, 저는 약간 기간 조정을 좀 준다. 그러면 일단은 뭐 1차 매수, 그러니까 손실을 좀 각오하고 1차 매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좀 약한 쪽, 더 많이 흔들리는 쪽도 짧게 조언을 받아볼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스테이블 코인 워낙 이야기가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뉴스만 보이는 건지, 법안 발의하는 거 늦어진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오면서 오늘 일자리 하락폭이 깊습니다. 네. 여전히 방향성은 맞으니까 고인가요? 아니면 전략 변화 구사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냐에 따라 무게감이 다르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테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뉴스 플로우라면 테마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안 된 것은 아니라. 그래서 다시 뭐 법안 발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것들이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기업들, 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괜찮지만 다른 기업들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우선 하락을 좀 기다리셨다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져지는지 좀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원픽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해 본부장님께서 이쪽에서 원픽 가져와 주셨어요. 슬쩍 보니까 화학 섹터 우리 이야기할 때도 한번 관심을 보여주셨던 종목이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금호석유 화학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뭐 이 회사도 그 자사주를 14%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약간 이제 그 조카 분하고의 어떤 경영권 문제가 있으면서 강제적으로 자사주를 일부 매각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또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또 강제적으로 자사주를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주가에 좀 덜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화학주 하면 다들 실적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석유 화학은 그래도 나머지 그런 화학주들하고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은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규제 때문에 라텍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합성고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특히 인도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출 기대를 한다라면, 지금 이제 딱 박스권 흐름입니다. 2월부터 보시면 저항대가 13만 원, 그리고 11만 원대가 지지선의 모습인데, 전 충분히 여기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15만 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11만 원 그 박스가 하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